오늘 하루 소란스러웠던 마음의 전등을 하나씩 꺼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워야만 안심하고 더 높은 곳에 닿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갈증은 깊어지고 정작 내면의 평온은 저 멀리 달아나곤 하죠. 이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로그아웃하고 생각의 스위치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쇼펜하우어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 당신의 지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일부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할 때 찾아오는 평온.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조언은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그저 가난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생각을 품으십시오. 건강해지려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차분한 다짐을 하십시오. 즐겁게 놀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타인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처신하십시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의 수칙입니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평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평생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너무나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 않는 중용의 미덕입니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무대는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깊이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화려한 무대일수록 그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연극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됩니다. 결국 텅 빈 창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일부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할 때 찾아오는 평온.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조언은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그저 가난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생각을 품으십시오. 건강해지려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차분한 다짐을 하십시오. 즐겁게 놀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타인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처신하십시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의 수칙입니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평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평생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너무나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 않는 중용의 미덕입니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무대는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깊이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화려한 무대일수록 그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연극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됩니다. 결국 텅 빈 창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부 시간의 원금을 갉아먹는 우리의 생에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40살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끝없이 되풀이되면서 처음에는 중요했던 일들이 점차 하찮게 변해갑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우리 삶의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36살까지는 시간의 이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36 이후부터는 시간 그 자체라는 원금을 갉아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적자가 발생해도 미미해 보입니다. 어차피 이자일 뿐이므로 지출이 과해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베푼 이자가 중단되는 때가 옵니다. 원금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때가 오면 사라진 시간의 이자가 아쉽게 다가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라는 생명의 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보다 더욱 욕심을 내는 것은 시간을 상실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원금이 얼마 안 남았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증오스러울 때는 그저 자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차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고요?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대개 나의 무능에 대한 자책과 타인에 대한 분노뿐입니다. 결국 마음은 또다시 우울해지고 불쾌감이 치솟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어둠 속에 갇히게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사실 당신이 피로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지쳐버렸을 때는 냉정한 반성이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반성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버립니다. 지쳤을 때는 반성하는 것조차 피곤한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것도 지겹고 일기를 쓰는 것도 괴로울 뿐입니다. 생활의 활기가 넘치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며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이 휴식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그저 쉬는 게 최선입니다. 반성은 때로 자학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우리는 반성할 건수를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기운이 나지 않을 때 무턱대고 자아를 성찰하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신이 미워질 때는 그저 잠을 자야 합니다. 도박도 기도도 명상도 여행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술을 먹어봐야 자기 혐오만 더 짙어질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것이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가장 정직한 해결책입니다. 혐오스러운 오늘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 나가면 됩니다. 삼부 고독이라는 가장 충실한 산책 동료. 산책의 동료는 당신의 고뇌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산책하려고 노력합니다. 산책은 나에게 직장과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발해 같은 시간에 끝마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산책할 때는 생각할 과제들을 챙겨갑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머릿속에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행을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은 사유를 방해할 뿐입니다. 산책의 동료는 오직 고뇌뿐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개선됩니다. 하지만 육체와 정신 양쪽 모두 건강한 삶은 매우 드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피로를 느낍니다. 사사로운 움직임마저 신체에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견뎌내며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좋은 습관이 바로 그 대가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함께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와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는 기준을 스스로 정리하십시오. 그 기준을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인생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범한 생활이 당신만의 고유한 재능이 될 날이 옵니다. 생활에 정답은 없고 정해진 규칙도 없습니다. 나 같은 조용한 생활을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이고 조용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내면의 질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파티를 며칠씩 밤새워 즐길 수 없듯이 삶의 모든 시작과 끝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정한 범위 내에서 당신의 상태와 성격을 조화시키십시오. 규칙은 여행 같은 불특정한 상황에서도 통용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칸트는 평생토록 여행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행을 무익한 시간 낭비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경우 여행은 낯설고 새로운 세상을 읽는 독서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지만 각자의 규칙을 지켰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위대한 생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 당신에게 적합한 생활을 고수하십시오. 유행처럼 번지는 악습에 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어울리는 규칙을 정하고 인내라는 재능을 발휘하십시오. 그렇게 일생에 걸쳐 쌓인 시간이 당신만의 위대한 삶이 됩니다. 사부 나는 나로서 존재하며 상품이기를 거부한다. 특별함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당신만의 일상 속에서만 특별함이 갖춰집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나 이상의 존재는 없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문제고 내가 존재한다는 건 나만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 모습 그대로 있고 싶습니다. 타인의 말로 나의 존재를 설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나는 낡은 계략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가치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개성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그 무엇에도 소속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고 탁월합니다. 다른 누구와도 당신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습과 개성,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타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며 진열대에 놓인 물건도 아닙니다. 고객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를 거절하십시오. 상품은 남의 눈을 사로잡고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타인의 소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전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의 관점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개념을 들먹이며 당신을 판단하는 것은 권리 남용입니다. 그런 행위야말로 비도덕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처한 현재의 환경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평생 헛된 욕망을 쫓느라 세월을 다 보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한 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가치 있게 보낼 텐데 하고 후회하는 때입니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뱅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생애를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려 노력하십시오. 젊은 날의 희망이 깨지고 꿈이 시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당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낙엽처럼 추락할 때 바람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부 불행이 지나간 뒤의 풍경과 타인의 시선.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합니다.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굳이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과 다른 길을 가면 비교당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노력해도 앞지르지 못할 것 같아 질투가 나고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길에는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들이 관심 없는 것에 집착하십시오. 인생은 실수와 우연으로 덮여 있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 뒤에는 항상 우연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 과도한 확신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안장을 잘 얹고 말을 타면 되는 것입니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지나간 후를 더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이미 벌어진 일을 기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태만이나 무모함을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이미 징계입니다. 불행이 지나갔는데도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입니다. 실수를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은 뒤 책장을 덮어버리십시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지 잘 압니다. 명예와 체면은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거리가 먼 편견의 악습일 뿐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고 믿지 마십시오. 남들이 떠들어대는 헛소리 때문에 당신의 삶이 파괴되게 두지 마십시오.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당신의 명예가 땅에 짓밟히는 것은 아닙니다. 당나귀에게 밟혔다고 해서 당나귀 엉덩이를 걷어차는 것이 명예 회복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시민들에게 얻어맞아도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발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며 웃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말을 들어도 그가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며 무시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이름에 금칠을 하려 했습니다. 존경받을 행동을 할 자신이 없으니 명예훼손이라는 협박으로 존경을 요구합니다. 체면을 따지는 대신 신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휘두르는 칼날을 내려놓으십시오. 육부 상실을 가정할 때 피어나는 감사.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 상실의 괴로움을 먼저 배우십시오. 우리는 갖지 못한 것을 보면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유욕에서 오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이라는 가정을 해보십시오. 현재 당신이 가진 소유물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 보는 것입니다. 남의 집을 부러워하는 대신 당신의 집을 보며 감사해 보십시오. 이런 집조차 없다면 어디서 살았을까 생각하며 상실을 가정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초라한 집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 다정한 친구, 가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없다면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아파서 누워 있다고 상상하면 현재의 건강이 고마워집니다. 연인이나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야만 당신은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더 잘 대하게 됩니다. 후회는 스스로를 고문하는 짓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깨끗이 잊으십시오. 사람의 일이란 늘 우연과 착오가 곁에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일하는 후에는 자신을 고문할 뿐입니다. 다비드 왕은 아들이 죽자 곧바로 기분을 전환해 회한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성격상 체념할 수 없다면 이성에 호소하십시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됩니다. 배가 항해하기 위해 무게를 잡아주는 물체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노동과 가난, 정신적 고뇌는 우리를 살게 하는 가압 장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만족된다면 도대체 뭘 하고 살겠습니까? 아무 할 일도 없이 시간만 많다면 인간은 권태로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고뇌를 고통으로만 받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 즐기십시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칠부 행복의 소극적 성격과 고통의 적극성. 우리는 고통은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는 상태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함은 느끼지 못합니다. 욕망은 그것이 충족되면 금세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건강과 젊음, 자유조차 그것을 누리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뺏기는 순간 그 소중함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행해지고 나서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오직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합니다. 향락과 쾌락은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습관이 끝나면 오직 괴로움만이 남게 됩니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관념을 없애버립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알려면 극단의 갈증이 필요합니다. 질병은 건강의 중요성을, 늙음은 젊음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싫어했던 불행들이 사실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행복을 측정하려면 기쁨보다 괴로움이 얼마나 적은가를 따지십시오. 사소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큰 불행이 닥치면 작은 근심 따위는 거들떠볼 경황도 없습니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과 같습니다. 위안을 얻고 싶다면 당신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십시오. 중환자실에 가보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앞둔 소와 같은 신세입니다. 오늘 행복하더라도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평화나 행복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합니다. 인생이란 고통과의 투쟁이며 만족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팔부 인생이라는 짧은 공연과 지혜로운 처세. 인간은 모두 삶과 죽음을 선고받은 죄수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인생이라는 연극이 재미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애라는 것이 결국 허망하다는 사실뿐입니다. 탐닉했던 사랑과 성공, 명예와 권력이 허망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인들치고 인생이 허망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도 결국 절망하고 많은 이유는 공연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백 년을 산다면 똑같은 연극을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실증이 날 것입니다. 인생은 딱 한 번만 살아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애 후반부에 접어들면 행복이 망상의 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후반부에서도 그걸 모른다면 그는 여전히 전반부에 살고 있거나 바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렬한 쾌락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바랍니다. 불행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으니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당신은 이미 생애 후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합니다. 사업이 순조로워도 한 가지 일이 안 되면 불만이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마음의 작용은 오직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쾌락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단지 고통 없는 평온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 수련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큰 기쁨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딘 사람의 몫입니다.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다면 당신은 행복한 상태입니다. 기쁨을 얻으려 노력하지 말고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야 절망에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의 적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큰 불행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는 천한 욕심을 끊는 사람이 삶의 참된 승리자입니다. 돈으로는 행복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돈을 토대로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는 건축물도 없습니다. 자신이 설계하는 큰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성취될 때쯤에는 이미 쓸모가 없어지거나 기력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젊음을 바쳐 모은 재산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남기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구부 단조로움이 주는 행복과 지적인 생활.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행복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즐기는 일 말입니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행동 범위가 좁을수록 더 큰 행복을 누립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지고 걱정과 불안이 증가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불행을 자초할 기회가 커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은 시끄럽고 바쁜 세상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술가들이 행복을 묘사할 때 왜 항상 고요한 자연을 그리는지 보십시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욕은 삶의 의지의 가장 완전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면 상대의 본성과 충돌하게 됩니다. 종족 보존의 의지가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자는 모든 것을 오해하고 열정의 대상에 얽매입니다. 목표가 해결되면 어리석음은 사라지고 혐오스러운 반려자만 남습니다. 평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타인의 의견에 민감하지 않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의 평가에 기뻐하거나 불쾌해하는 것 모두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면 애국심 같은 값싼 자긍심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자들의 행동에 분노하는 것은 돌멩이에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이며 고통만을 선명하게 느낍니다. 매일 생기는 난제와 씨름하는 것이 인간 삶의 본질입니다.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자만심이 약점이 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과시하거나 남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통만이 인간을 더 나은 경지로 이끕니다. 불만을 통해 자기만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근심의 태반은 남의 말을 과하게 의식한 데서 비롯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소비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우리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현재만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로 도망쳐봤자 조금씩 죽음과 가까워질 뿐입니다. 자기 속에 지닌 본질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중요한 건 명성이 아니라 명성을 얻는 과정입니다. 추억이 아름다운 건 그것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부 고슴도치의 거리와 예의의 지혜. 예의 있는 태도는 현명하며 이를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무리하게 행동하며 적을 만드는 건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일입니다. 예의는 적당히 쓰는 것이 분별 있는 태도입니다. 허세는 공포심이 바탕이며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유죄 선고입니다. 실제보다 낮게 보이려 애쓰는 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런 괴상한 인간도 있을 수 있지 생각하십시오. 상대의 원래 개성과 도덕적 성격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비슷한 것에 끌리게 마련입니다. 지적인 생활은 단순히 권태를 막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나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불행과 피해를 막아줍니다. 건강만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쁨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불행입니다. 욕망은 충족되어도 그저 형태가 바뀔 뿐 다른 욕망에 시달립니다. 욕망이 사라져도 충동은 남아 구제할 수 없는 고통을 남깁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건 명성이 아니라 그 업적을 만든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핍 속에 있고 만족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기에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십시오. 어차피 남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 외에는 무엇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약간의 예의와 우정만 보여주면 완고한 사람도 호의적으로 바뀝니다. 예의는 인간에게 열이 밀랍에 미치는 영향과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타인이 예전처럼 행동할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11부 인간관계의 본성과 고독의 가치. 다툼의 원인은 되풀이됩니다. 한번 싸우고 헤어진 친구와 화해하면 결국 같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툼의 원인이 된 행동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당신 행동의 본보기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황과 성격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향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본질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어리석은 세상에서 정신적 탁월함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탁월함은 오히려 무례함으로 간주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조심성과 관대함을 가지십시오. 타인이 한심해 보이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그 개성을 받아들이십시오. 미래는 불확실하니 불행이 오기 전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행복은 확실한 것이니 불안 때문에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상상은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상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상상력에 모래성을 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눈앞에 불행이 닥치기 전에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생활에는 절제와 인내가 더없이 필요합니다. 욕망은 억눌러야 하며 분노는 억제해야 합니다. 절제와 인내를 지키지 않으면 한 줌 있는 행복도 달아납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지 고용된 인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을 얻기는 힘들어도 불행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쾌락은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구하는 대신 불행을 피하는 길을 찾습니다. 고통이 없고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특별한 삶이나 특별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생을 마감할 뿐입니다. 12부 삶의 파도를 헤치는 법. 인생은 파도를 헤치는 배와 같습니다. 우는 바람의 역할이고 우리의 노력은 노의 역할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니 좋은 일에도 나쁜 쪽을 생각하십시오. 행복할 때는 불행을, 우정에는 배신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정신의 균형이 잡혀 삶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작은 일에 얽매여 미래의 중요한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충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성을 가진 머리는 사자의 발톱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인생은 환불되지 않으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방탕한 일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것에 빠져 허우적대지는 마십시오. 상처를 어루만지기만 하며 사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쾌활한 사람보다 고통을 많이 체험하지만 잘 견딥니다. 삶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줍니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으며 인품을 형성하십시오. 상대의 좋지 못한 행동을 잊는 건 고생해서 번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투쟁의 연속입니다. 인생이 싸움터라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남의 의견에 일일이 반박하지 마십시오. 옳은 이야기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행복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는가의 문제입니다. 쾌활한 성격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나 자신을 잘 이해할수록 행복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권태롭지 않다면 지상의 행복을 달성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향락을 쫓다 망치지만 현명한 자는 불행을 피합니다. 거창한 설계도보다 이룰 수 있는 소박한 설계도가 낫습니다. 13부 희망은 내 손 안에 있다. 저울 한쪽에는 희망을, 다른 쪽에는 경계심을 두십시오. 황당한 희망을 설정하고 공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희망이 사라지면 절망과 환멸만 남게 됩니다. 내가 가진 걸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더없이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곳에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시계추처럼 고뇌와 권태 사이를 반복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물어돌리며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유한함을 깨달을 때 허물을 느낍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권태를 느끼는 사람은 외부에서 자극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권태를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면에 불을 쌓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정신만이 모든 권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얻고 싶다면 본능에 호소하십시오. 사랑은 이성적 판단이나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죽음과 관련된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이 두려워 죽음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용기란 시간을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시간의 소유권이 내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면 고통을 기억하지 말고 새살이 돋는 걸 떠올리십시오. 패배와 좌절 없이 행복은 우리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14부 자유는 고독 속에 깃든다. 생의 허물을 모르는 인간은 고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고독을 발견하기 위해 인간에게 허물하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형벌이 되는 자들은 길들여진 타인에 불과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인생에 권태가 찾아올 때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저 지루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무료한 일상을 달래려 색다른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삶은 권태에 시달리거나 고통에 시달리는 것 두 종류뿐입니다. 우리가 기쁨보다 고통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만으로는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의지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두려운 건 당신의 의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를 믿기만 한다면 인생은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해야 할 질병입니다. 삶은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냥감과 같습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우리는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중압감이 사라진 인생은 우주로 날아가 부서지는 허망한 육신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심과 불안, 압력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고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본질입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남는 것은 오직 권태뿐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리운 사람도 없는 거대한 백지의 삶 말입니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순간은 바로 권태를 마주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차라리 고난을 받고 싶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대기의 압력이 가해지는 세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런 세계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실은 어떤 능력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성실이 부족한 사람은 재능을 꽃 피우지 못합니다. (15부) 쇼펜하우어의 생애가 남긴 마지막 말. 쇼펜하우어의 삶은 외롭고 치졸했지만 그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나약하게 태어나 속 좁은 인간으로 살았어도 그는 철학을 지켰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를 위해 나머지 모두를 포기하는 건 개인의 특권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독하며 한심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채로 삶의 관문에 부딪히며 나아가야 합니다. 도망갈 곳은 없으니 미래를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비극이며 비극 속에서 인간성이 태어납니다. 따뜻한 인간애와 예술의 숭고함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무겁게 들고 있었던 모든 생각의 보따리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연극의 막이 내릴 때까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무대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느껴졌을지라도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은 충분히 위대합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의 호흡이 점점 더 깊고 고요해집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도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불안도 저 멀리 흘러가는 시냇물에 실어 보냅니다.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당신만의 성체로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이면 세상은 다시 소란스럽게 문을 두드리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당신만의 평온한 시간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깊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침잠하십시오. 생각의 스위치가 완전히 내려졌습니다. 마음의 전등이 꺼지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깊이, 아주 깊이 잠드십시오.